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또 오랜만에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보네요. 좀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올 겨울은 지금 이제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비가 왔어요. 막 많이 온 건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랜 시간 거쳐서 좀 이렇게 부슬부슬 내렸는데 비 오는 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기분도 상쾌하고 가뭄도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오늘 기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날씨는 좀 저녁이 되니까 좀 쌀쌀해지네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비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우산 쓰는 것도 오랜만에 보고 또 때로 기분이 약간 좀 묘하네요. 겨울비를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충전된 기분으로 오늘 이제 해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캐드 해부학 3D 버전 1-7.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죠. 많이 해보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만. 요거는 이제 몰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뭔가 어떤 내용을 반복을 해보세요. 뭐 제 거 계속 보면서 반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과제를 놓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손에 익히시라는 거죠. 캐드는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내 손에 익혀두면 어, 좀 속도가 빨라져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개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혼자 막 12시간 이상씩 한 적도 많아요. 되게 그냥 그 작업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D 작업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학원을 가서 하거나 이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그 명령어의 흐름을 읽고 찾고 그다음에 헬프를 눌러서 명령어가 뭐뭐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독학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3D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초보 3D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이유가 너무 막 명령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고 하면 그냥 끝나요. 도중에 다 포기해요.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도 좋은데 제 방법을 보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활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D 로테이트 많이 했죠. 제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한 건데 실제 어느 시점이 되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D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득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단축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체인지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의 속성 변경. 이거는 3D 명령어나 뭐 2D 명령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집 명령이에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편집 명령이 있는데 체인지 뭐 영어의 뜻 아시잖아요. 이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경 중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엘리브, 이 높이, 이 3D 작업을 할 때 저는 이 높이를 변경할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의 그 명령어의 흐름을 뭐 그거는 따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자, 체인지를 치고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서 명령 전환을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특성, 뭐 변경점 지정 이거는 이제 다른 뭐 2D나 어디서 쓰는 거고 제가 활용하는 건 P. P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게 이제 변경 어떤 객체의 색상, 고도, 도면층, 뭐 라인 타입 이런 거를 다 변경을 시켜주는 건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고도, 이 엘리브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거 활용하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면 분할을 하고 잠깐만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객체가 있습니다. 높이 폭 20이고 길이가 폭 30, 길이가 120, 그다음에 이 높이가 90. 그럼 간단하잖아요. 사각형 그려서 익스트루드 하고 그다음에 이 허공에 30, 30이니까 이 바닥에서 30cm 올라가 30 올라가서 이렇게 돌출이 30이 된 요런 그 3D 객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갖다 붙이겠다. 이런 형태의 작업인데 기존에 지금 이제 얘를 3D 로테이트로 돌려가지고 하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에 했던 것처럼 작업을 해서 뭐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중앙에 얘를 미드 포인트로 잡고 얘를 잡으면 가져가겠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오늘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론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요거를 만들어서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에 2D 사각형을 요 밑바닥 있죠. 바닥에서 30을 띄워서 2D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익스트루드 30을 하면 끝나는 거죠.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러면 3D 로테이트 뭐고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려 놓은 거고요. 3D P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트를 쳐볼게요. Z축이 0으로 되어 있죠. 다 이게 이제 바닥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Z축이 다 0이에요.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해서 90을 그냥 올려요.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이 조그만 거 얘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도 P라인으로 돼 있죠. 얘도 리스트를 해보면 0으로 돼 있죠. Z값이 0이에요. 높이가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이게 30 떠 있고 거기서 30이 돌출된 거니 바닥에서 작업을 해서 하면 돌려서 무브로 해서 갖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 바닥에서 30을 띄울 수는 없을까? 그거를 예전에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체인지 명령어에 이런 게 있는데 엘리브의 높이를 바꿔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실험을 했던 거죠. 최초에 제가.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더 편하구나.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사각형을 만들어서 무브를 해서 사실 여기 갖다 놓으면 되죠. 양쪽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중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40, 40. 근데 만약에 이게 40, 40이 아니다. 그런 가정하에 작업을 해볼게요. 이 끝을 무브로 그냥 옮겨주세요. 2D에서 옮기게 되면 잘못하면 이 위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3D에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오브젝트 스냅이 다 그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40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40이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40 가야 되죠. 그러면 무브 2D로 와서 그 직경 모드 키고요. 40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중간 여기서 40 떨어진 거죠. 요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죠. 얘가 5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얘를 이제 30을
바닥에서 30을 올려줘야 돼요. 체인지 명령이라고 치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명령 전환 엔터 치셔서 P 특성 누르시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엘리브 고도 약자가 2입니다. 2 엔터 치시고 그럼 물어봐요. 얼마 올릴 건지. 그럼 이 바닥에서 30이니까 얘는 절대좌표예요. 얘도 똑같이. 그럼 30을 누르시면 올라갔죠. 이게 정말 Z축이 30이냐? 그거는 리스트를 쳐보면 되겠죠. 리스트 30 올라갔죠. 평면도 2D에서는 위치 변경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3D에서는 보이지만 자, 30이 돼 있죠. 그럼 나머지 할게 얘 익스트루드 30을 해주면 되잖아요. 익스트루드 30. 자, 체인지를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3D 하시는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요.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그냥 심심할 때 제 작업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3D든 뭐든. 근데 엄청난 발전이 생긴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체인지를 이용해서 높이를 올려주고 익스트루를 해주는 방법. 요거 하나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하다가 근데 만들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냥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얘네의 속성을 알아보면 다 Z 값이 0이죠. 자, 다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객체를 보면 얘를 이렇게 만들겠죠. 세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덩어리를 만들 건데 얘 하나, 얘 하나, 얘는 허공에 떠 있죠. 얘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사실 얘가 크기가 똑같으니 얘랑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하면 돼요. 자, 카피를 하면 사실 되죠. 근데 크기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하네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한번 하는 거로. 자, 길이 높이가 90이에요. 그리고 얘는 45. 그럼 얘도 45. 그럼 얘는 얘는 이 바닥에서 45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45를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어떤 좀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쟤를 올리는 방법은 체인지가 있구나. 그것만 생각을 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를 먼저 해볼게요. 해서 90. 잠깐만요. 자,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바닥에 있는 거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높이가 여기 45였죠. 예. 익스트루드 45였죠. 그럼 익스트루드에서 45 해서 무브로 리젠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무브 할 때 객체가 잘 안 잡힙니다. 자, 하이드 하면 됐죠. 그리고 높이가 같으면, 크기가 원래 같으면 그냥 카피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기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려요. 2D를 그리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서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얘를 무브로 옮겨주죠. 자, 위치는 맞았어요. 근데 높이가 40, 여기 얘가 45가 돌출됐으니까 얘의 바닥은 45가 돼야 되겠죠. 예. 얘가 익스트루드 45를 했으니 요 바닥은 이 바닥에서 45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올라가서 45 익스트루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으면 체인지 명령 해서 얘 선택하고 특성 들어가셔가지고 고도 해서 45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자, 하이드 하면 안 나옵니다. 자, 이건데 지금 리스트를 쳐보시면
45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에서 45. 그럼 유니온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게 체인지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건축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평면도 그리셔서 창문 뚫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아주 활용성이 많아요.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건축도면 3D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작업을 할 건데, 그건 그때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체인지를 이용한 그 사용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 아이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까 체인지 명령을 몰랐을 경우에는 얘를 3D 로테이트 돌렸겠죠. 아마 제가 만약에 하면은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했겠죠. 그려서 파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테이트로 다시 돌리면 됐어. 이것도 맞아요. 근데 명령을 활용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거 지우면 비어 있습니다. 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서 그냥 서브 트랙을 시키려고요. 그러면 얘를 무브로 하면 여기 막 이렇게 라인 그어서 이렇게 무브로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이고 이거 뭐냐, 뚫려 있네요. 일단 막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해서 얘 미드 포인트 잡고 얘 미드 포인트 잡아주면 돼요. 이 방법도 있어요. 근데 좀 지금 제가 새로운 체인지라는 명령을 활용하시라는 걸 보여드리려니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역시 이제 그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로 보시면은 Z값이 0이죠. 얘도 Z값이 0이죠. 그럼 얘를 먼저 세울게요. 익스트루드 해서 90. 자, 올라갔어요. 자, 하이드 해보면 올라갔죠. 자, 얘는 이쪽 끝에서 30이 떨어졌죠. 그리고 바닥에서 30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을 이동하고 이 바닥에서 30을 올려주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무브 여기 잡아줬어요. 이 오브젝트 스냅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무브로 30 떨어뜨려주고, 이제 높이를 바꿔야 되는데 그 체인지 명령 여기서 해볼게요. 2D에서 해볼게요. 체인지 명령으로 얘를 선택을 하고 특성에 들어가셔서 고도 엘리브 선택하시고 높이가 30이죠. 올라갔죠. 이만큼 30이 올라간 거예요. 자, 리스트 Z축에 30이 떴죠. 그러면 이 바닥은 제로였으니까 30이 올라간 게 맞아요. 그리고 얘를 일로 넣어줘야죠. 익스트루드 먼저 할게요. 30 판에 될 게 익스트루드 30. 자, 아까 처음 그린 도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 여기서 얘를 저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집어넣는 건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무브해서 2D에서 잡아가지고 무브해서 이쪽으로 20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겹쳐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서브 트랙으로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죠.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D 로테이트를 주로 이제 막 열렬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3D 로테이트보다 이런 경우는 뭐 체인지도 써서 이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빠르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높이가 이것도 90이고 80이고 40이니까
요렇게 여기 80이고 여기 40 이렇게 따고 여기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 20. 이 두께가 20이니까 얘도 20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50이 되겠죠. 요만큼 따낸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서브 트랙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걸 그리고 얘를 그려서 카피를 하시면 돼요. 사실 카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방법도 있지만 그 체인지 명령을 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덩어리로 그려서 덩어리로 보세요. 덩어리로 그려서 얘를 넣어서 빼버리려고요.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서브 트랙에서 얘를 같은 내용인데 기왕 지금 체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그려놓은 게 여기 있네. 자 2D로 일단은 그리겠죠. 2D로 그리고 Z값이 0이죠. 이건 P라인으로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P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비폴리 쓰겠죠. 그럼 이제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파넬 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 덩어리를 먼저 올릴게요. 90이니까 익스트루드 90 올라갔죠.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바닥에서 20이 올라가게 얘를 작업을 할 거예요. 2D 객체를. 그래서 그러면 무브해서 일단 여기로 갖다 놔요. 자 갖다 놨죠. 그리고 리스트하면 당연히 0이겠죠. 아까 0으로 맞춰 놨으니까. 그러면 체인지 명령으로 얘를 선택을 하고 P 특성 들어가셔서 고도 엘리브 누르시고 여기에 20이니까 20을 쳐주시면 올라왔죠. 리스트 20. 그리고 여기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20 빼니까 90에서 그럼 익스트루드 50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하이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브 트랙으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도 많고. 근데 이 체인지 제가 요번에 다시 그 마지막이었죠.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를 끝에 제가 가외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급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꼭 가르쳐줘요. 제가 이 체인지를. 근데 이거를 알면 지금은 이게 형태가 단순하지만 그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동영상을 올릴 내용들 요즘 관심들이 많은 ATC 2급, 1급 이런 1급 같은 경우가 이제 이 3D 작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그리기 들어가시면은 모델링 가시면 여기 지금 보이죠? 막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두 번씩만 해보시면 돼요. 사용할 줄만 아시면 돼요. 이걸 모든 어떤 상황에서 이걸 다 적용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닥 그렇게 큰 어떤 막 현란하지는 않아요. 원뿔이나 여기 보시면은 모델링에 보시면 원추나 구 이거 토러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좀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객체 저희가 어떤 작업을 의뢰를 받거나 그랬을 때는 사용도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막 힘든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D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딱 요거만 알아도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3D 로테이트에 이어서 요 체인지는 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좀 잊지 않고, 그리고 2D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 체인지 요번에 이 3D 로테이트처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요거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그 잊지 않으려면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시면은 손에 금방 있고 어떤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3D 캐드 3D를 이제 초보 들어오시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는 이런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제가 그 제시해드린 이 명령어로 실제 부품이라든가, 물론 이제 도면에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ATC 1급 그 나오는 과제들, 그런 게 연습하기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지금 동영상도 그런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어떤 글이죠. 문서나 글로 좀 같이 좀 그 지식을 공유하려고 블로그를 좀 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그 블로그 그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캐드 자체에 좀 뭐야 관련된 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런 설명들을 해 놓은 게 많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은 제가 또 어쨌든 시간 날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같이 공유할 생각이니까요. 부담 없이 뭐 궁금하신 점들은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최대한 모든 그 질문들 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진도가 좀 팍팍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서툴고 이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겠죠. 그리고 명절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